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가치투자의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셔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런 변동성 크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는 것만 가고 내가 그쪽에 잘 이렇게 방향타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 요즘 계좌 덜 나위 없이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AI를 필두로 나오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나머지 쪽에 가 있다. 요즘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이 방향타가 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저희가 한두 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또 그만큼 저희한테 포모를 일으켜줬고 올해는 또 AI가 저희한테 포모를 갖다가 쫙 쌓고 있는 과정이죠.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모보다는 포모가 되지 않게 그쪽 트렌드를 미리 충분히 알고 거기서 뭐 다리 하나라도 갖다가 걸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주식을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 또 될 때 그쪽으로 잘 전환되는 사람 이게 주식 잘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첫 번째가 변동성, 두 번째가 차별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도 되는 나라가 따로 있을 거고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되는 나라에서 거기서 차별화. 미국도 요즘 좋잖아요. 미국도 좋긴 좋은데 빅테크와 반도체와 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빼고는 중소기업들 나머지는 좋습니까?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요. 이쪽 되는 것만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니네 거기 있어. 우리가 그냥 갈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어떻게 어거지로 같이 올라오면서 나온 변화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미국도 안쪽에선 차별하라고 봐야겠죠. 이거 작년부터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생각보다 예탁금 5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그러면 이쪽으로 강하다 그러면 우르르 그쪽으로 갔다가 또 큰 사이클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차익실현 나오고 잠깐 또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르르 이쪽으로 가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 키워드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한 13포인트 올랐습니다. 2477 정도까지 올라오고 오늘은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는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지수와는 저희가 같이 안 가요. 하지만 러셀 2000 지수 이거와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미국이 이게 1.9% 올라왔습니다.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기어코 여기는 따라가기 시작하네요. 요거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중소형주가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거라고 추정을 하는 이쪽은 이제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 인하 스케줄이 또 늦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다시 밀렸다가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변화. 러셀 2000 지수 가지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반등해야 국내 증시가 반등한다. 한쪽의 개연성들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얘기는 데일리 시황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을 보자. 네, 이게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다. 말씀드렸고 시장이 시작해서 쭉 하고 가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가 고가식으로 반등 강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장중에 최소 5,000개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시작부터 매도 쫙 하고 선물 매도가 5,000개 이상 넘어간다. 이거 오늘 종가가 저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플러스 5,000개로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시장의 모습이 나오던 간에 오늘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끝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지금은 딱 그게 거의 비슷한 경향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냐 매도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대응할 세력들이 전무합니다. 기관들이 이걸 컨트롤해 주나요? 아닙니다. 거기 하는데 외국인들 움직이는 때 거기에 따라서 약간 밑밥만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그만큼 주체권이 사라져 있는 이런 시장. 이쪽에서 외국인들 동향 따라서 왔다 갔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운명. 네. 그런데 오늘은 딱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 4,150계약 드디어 선물을 좀 사주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좀 다르겠죠. 오늘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되네요. 매수가 붙을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이따가 오후에 5,000개 이상 넘어가서 혹시나 기관 매수세가 한 2,000억 이상 들어온다. 그럼 지수도 다시 중요한 저항대 2,480 넘어서 이건 넘고 그 다음 2,150, 2,510선 정도인데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핵심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지수의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자리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가 참 더티해요. 이렇게 밀렸으면 빵빵 가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한 겁니다. 삐질. 아이고, 그만큼 얼만큼 이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자리가 여기죠, 여기. 이렇게 눌렸다 나왔던 요 자리, 여기 저항 때 보게 되면 여기 2480입니다.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그러면 요 정도쯤 자리, 중요한 검은색으로 펼친 자리, 저희가 어딘지가 중요하겠죠. 여기가 2507선. 근데 조금 더 내려올 테니까 2505선. 뭐 2500선 전후로 해서 여기까지가 다음 저항대인데 이게 펼쳐줄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거는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외국인들의 눈치에 따라 달렸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와 줘야죠.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뭐 중국처럼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중국처럼 뭐 이렇게 큰 사고 터졌다고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의 PF도 마찬가지 아니냐? 건설 부동산 이쪽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뭐 액션 취하고 있는 거는 중국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일단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요 정도. 그래서 2480 안착하느냐 여부 2513 그냥 5라고 할게요. 이 정도쯤에서 다음 저항권들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중요할 것 같고 지지권은 이렇게 되면 여기 단기등평균선 이렇게 해서 쫓아 올라가면서 밑에를 받쳐줄 겁니다.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기준으로는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밑으로는 지지권은 2460, 2440 이 정도쯤 되겠죠. 참 20포인트 가지고 위아래로 지집니다. 뭐 이런 거 얘기 참 그러네요. 이건 다 됐고 2446이죠. 요 정도 자리죠. 이것만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 갭이 나왔던 요 자리입니다. 이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일단 돌리는 쪽에 무게를 맞춥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연기금 얘기 드렸죠. 연기금은 어제까지 드디어 매수로 딱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매수로 전환되기보다는 이제 많이 팔 만큼 팔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느냐라는 쪽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금도 일단 1월달 정말 고생시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2월달부터는 조금 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연기금에도 나올 게 없고 연기금이 벌써 지금까지 1조 팔았습니다. 거의. 네. 1월 20일 동안 한 달에 1조 팔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에는 한 달에 이렇게 많이 팔면은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적긴 한데 이게 나올지를 좀 보시면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구조 쪽에서 시장은 약간 민기적 삐적삐적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종목과 섹터 쪽으로 바뀌어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은 저희는 네, 지금 중국처럼 저렇게 되지 중국 쪽에 올라오네요. 야, 0.3%. 네, 참 살려주세요. 막 빌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너무합니다. 홍콩 증시 네, 어제 올렸던 거 올해 다 올리네요. 3%대 쫙 올립니다. 아이고 참 거기도 그래요.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한 번도 터치 못했던 여기까지 바로 내려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모습들 네, 중국이 얼만큼 잘 안 돌아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닥을 찍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네, 일단은 너무 크게 관심은 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별화 AI 도축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 것들 그것과 아닌 것들의 차이가 무지 크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를 보게 되면 그동안 좀 달렸다고 하는 SK하이닉스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네요. 예, 반도체 쪽은 좀 그렇고 나머지 쪽이 좀 변화되면서 우리 좀 가자라고 하는 쪽 뭐 자동차 오늘 또 연결되면서 반등 나오는데 자리는 뭐 저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뭐 이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도 고개를 들고 있고 근데 다 저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금융주가 좀 세네요. 금융주 여기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HMM이 또 급등하네요. 네, 이런 해운주 쪽. 근데 해운주는 당연히 플레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운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은 뭐 흥하해운이 물론 흥하해운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종합 물류 업체들도 KCTC 뭐
이런 것들도 끼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HMM이겠죠. 근데 이게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는 정도. 네, 수혜는 맞을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금융주 빼고는 오늘 움직이는 게 거의 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네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쪽에서 BM만 이 자리 지키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는 잠잠합니다. 그런 쪽에서 LS모티 밀리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관련된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좀 쉬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HPSP만 정고점 때 딱 터나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데일리 시황할 때 HPSP 자리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자리까지 들어왔다.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서 한 4만 원대 지금 한 주 사이에 20%가 돼버리는 이런 잘 들으면 돈이 되는 데일리 시황. 같이 투자. 예. 너무 그런 건 좀 그러니까 거기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변화가 없는데 오랜만에 룬이 올라오죠. 룬이 올라오는데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좀 정체된 모습들 이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ISC는 많이 밀리네요. 가던 거 다시 밀리고 있고 이게 다 하이닉스 부담감? 하이닉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수급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약간 좀 위축되네요. ISG 매매 참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종목들도 뭐 그렇게 뚜렷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HK노엔 얘 참 신기해요. 쭉 가다가 멈칫하게 되면 이 가격적으로 쭉 받고 있고 가다가 또 올라오고 멈칫하다가 올라오고 아이고 그냥 약간 느린 매매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 기다렸다가 자리 된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딱 이런 건 됐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 쪽에서는 뭐 이렇게 강하게 변화를 볼 건 별로 없는데 제주반도체 역시나 대마 불사 강한 거 잘 안 죽습니다. 짱짱하게 움직이네요. 네, 부럽. 네, 제주도에 가면은 꼭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섹터별로 좀 볼까요? 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섹터가 뭐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밥솥이 들어오네. 밥솥. 네, 밥솥 아니고 어버브 반도체. 네, 타이밍 좋았었죠. 이런 자리. 좋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제주 반도체만 그러냐? 제주 반도체 나도 어부바 반도체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첫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온 센서 AI, 온 디바이스 AI에 이끄는 온 센서 AI. 온 디바이스 AI는 주축이 AP입니다. AP를 중심으로 거기다 AI가 일하는 거죠. 온 센서 AI는 뭐가 가냐면 MCU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의 강자, 어부 반도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모든 센서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결합돼서 뭘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AI를 결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AI가 결합돼서 뭔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눈이 되는 거죠. 사람의 눈같이. 로봇이 그냥 달려있다. 카메라에 달려있다. 이거는 CCTV에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이게 AI가 결부된다 그러면 능력이 배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판단해서 이게 뜨겁다. 이거 우리 주인님이 다치면 안 되는데 받고 이렇게 옆으로 갖다 놓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붙느냐 아니냐. 센서는 앞으로 커질 일이 무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시작하고 거기다 또 이미지 센서가 연결된다. 픽셀 플러스죠. 이게 들어오는데 픽셀 플러스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하고 달리는데 지금 시총이 1,000억도 안 됩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연결을 끼치는 종목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부부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부가 제일 대장인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밖에 페라이트, 희귀금속, 삼화전자 이쪽은 유니온 지겨워요. 이쪽은요. 네, 그냥 쭉 쳐졌을 때 한번 들어가서 혹시 이거 많이 쳐졌네, 이슈 나올 때가 됐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 빼고는 유니온 모터리얼즈, 삼화전자 이쪽 계열들은 그냥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웹툰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블루가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나왔던 얘기가 그거죠. 피코마, 카카오의 피코마가 드디어 지금 일본에서 누적으로 9천억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원 정도까지 끌어왔다. 누적 매출을 그 정도까지 끌어왔다. 놀라운 사실이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다 단행본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웹
으로 인해서 문화를 바꾸는 주체가 한국 카카오 쪽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뭐 DNC 미디어는 당연히 어제 출렁했는데 이거 출렁이는 자리 특별한 일이 없는데 차익 매물 나온 것 같기도 하겠지만 플레이는 계속 밀리면 사본다.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열심히 열일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아유 셀온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또 4월 달에 가게 되면 게임이 나옵니다. IP가 확장해 가요.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계속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한 것 같고 그걸 축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회사 Y랩 이것도 그 네이버 웹툰이 지분 갖고 있고 그냥 웹툰 양성소 여기서 나오는 또 IP가 대박이 난다. 당연히 움직일 수이 나오겠죠. MBT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핵심적으로는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우미디어 이것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스위치 2가 나옵니다. 예, 닌텐도에서 그러면 그거를 유통하는 회사 닌텐도를 사면 되는데 그건 좀 싫고 일본 주식 못해요. 이제 못하는 거 없습니다.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가서 저희는 직접 관련주가 아니라 직접 그런 종목들 사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데 대우미디어도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겠죠. 그 밖에 또 나머지 뭐 광고 쪽 요즘 보니까 나스미디어가 강하더라고요. 네, 이쪽이 열심히 또 넷플릭스 광고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강한 쪽인 것 같고 그 밖에 뭐 해운 이런 쪽은 HMM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밖에 의료 AI 요거 좋죠. 코어라인 소프트 며칠 전에 보고 있었는데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 여기까지 쫙 들어옵니다. 단기적인 낙폭 과대죠. 이런 자리들까지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자리 한번 대응해보고 더 밀려? 오케이 기다려. 이런 자리까지 딱 들어온다. 지지권 들어왔다. 여기 한번 샀다. 반등 들어오게 되면 지금부터 여기 자리는 수익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수익으로 바뀝니다. 이게 저항은 여기서 이제 강력한 저항이 나오겠죠. 강하게 되면 더하고 아니면 여기서 좀 정리하고 왜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자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들어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의 한 축인데 나도 AI다. 뭐 보니까 나를 뭐 M&A 하려고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 이런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워낙 이쪽이 대장주인 루닛이 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다 하다 보니까 좀 묵직해요. 묵직하다 보니까 탄력은 좀 줍니다. 이런 자리 보고 보니까 여기 아예 관심 없으니까 저런 거 손절. 네. 이런 거 손절하게 되면 이때도 쭉 내리면 밀리면 손절. 아닙니다. 손절했더니 반등하더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 되게 되면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시세를 이용하는 매매. 남들이 손절할 때 나는 살 수 있는 자리들 이거 보는 거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안 쪽이 좀 움직입니다. 오늘 보안 쪽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스트소프트 때문에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이걸로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되게 더티하게 움직이는데 레벨업은 시도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니언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보안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AI 관련 쪽으로 봐야 되겠죠. AI 열심히 일한 데이터 다 탈취해 간다. 안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보안도 한 번쯤은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어떤 주된 섹터 쪽으로 막 가진 않을 거예요. 한 번 얘기가 나와서 추세 맞춰가다가 어떤 또 시장에서 보안 쪽도 봐야지 이런 리포트가 나오거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뭐 한 종목이 쫙 한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가 따라가는 현상들이 한번 나올 겁니다. 한두 번은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이것도 AI였지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바로 챙기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걸 보시면서 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고 가보자 라고 보시는데 그런 쪽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서 이 보안 쪽들도 챙겨가야 되겠다. 요 종목 헥토 이노베이션도 그쪽이긴 한데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관련주들도 헥토 파이낸셜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뜨려지는 것보다 낙폭 컸던 부분들이 반영되는 정도라고 보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그나마 한국 시장도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지 그걸 통해서 반도체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데 그게 또 확산돼서 다른 어디 쪽으로 넘어가는지 이것들 체크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 흐름들이 섹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나 반도체가 적어. 그럼 이번에 반도체 조정 나올 때 비중을 좀 늘려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도 쓸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지금은 AI가 큰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어떤 그동안 달렸던 AI 쪽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들이 약간 출렁임이 나오면서 꺾이기 전까지는 한국 쪽은 계속 이런 게 붙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들 이게 주도고 지금의 흐름들을 맞춰간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계속 그쪽에 붙어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쪽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다른 쪽으로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또 뭘까 고민하면서 그때에 대한 트렌드 맞춰 파고 또 파고 하는 게 저희의 또 숙명이 아닌가. 트레이더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네, 옷장 조금 더 힘내길 바라면서 저희도 화이팅하는 가치투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